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. 하재근 문화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2박 3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정말 많은 명장면들이 있었는데 네.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백두산 정상에 두 정상들이랑 또 여러 가지 수영단들을 갈 수 있었던 게 뭐 백두산도 백두산이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그 과정이 일종의 상징인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우리나라 비행기가 이 북한 내에서 또 이동을 한 거 아니에요? 예, 삼지연 공항까지 갔었다는 거 맞습니다. 예, 평론가님. 저는 그 대집단 체조 공연장에서 15만 명. 15만 명 앞에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대중 연설을 했죠. 그동안 우리나라 지도자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간접적으로만 소개가 됐었는데 직접 대중 연설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비핵화, 평화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우리나라 지도자가 확실하게 언급을 했다는 점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제 환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막 팔짝팔짝 뛰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환영하는 것 자체는 미리 계획이 됐겠지만 이렇게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거는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쪽에서 뜨거운 열기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아니 시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, 홍 기자는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? 저는 첫날 카퍼레이드 하는 모습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한반도기를 흔들고 지붕 없는 차에서요. 두 정상이 최초로 서서 하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. 유행커는 어떠세요? 저는 천지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하나 없이 다 보여서 날씨가 참 인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요,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좀 솔직한 언변, 겸손한 모습, 이런 모습을 이번 방북 일정 내내 드러냈습니다. 특히 마지막 일정으로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도 이렇게 분위기를 좀 더 편하게 이끌어가려는 면모를 보였는데요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백두산에 촌소리 많습니다. 뭐 령리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하늘에 선녀가 9명의 선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고 근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. 네. 대통령 모시고 남쪽 대표단 오늘 대통령 모시고 제가 찍어드리면 내가 찍어드리지요. 네, 결국 뭐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을 직접 찍어주지는 않았다고 하는데, 자, 김정은 위원장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약간의 독재자 그리고 뭐 고모부를 뭐 이 처단을 하고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번 2박 3일에서 봤었던 그 위원장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전의 기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한테 인식돼 있는 김정은 그 위원장의 이미지는 또 굉장히 무섭고 자기 피부치까지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해칠 수 있는 뭐 이복 형님 냉혹한 지도자. 약간 북한에서는 반신반인 이런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번에 막 사진을 자기가 찍어주겠다고 한다든가 뭐 우리나라가 발전된 나라에 비해서 뭐 초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탈하다, 뭐 솔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뭐 낡은 소형 수용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나서 이 바지에 흙이 묻어 있는 모습이 뭐 공개가 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명품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서방에 소개가 됐었는데 이번에 보면 아주 뭐 검소한 의상으로 의상 자체가 바뀌지 않고 다 똑같은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뭐 소탈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밖으로 내보이는 모습이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성격이 내보일 리는 없고 다 전략적으로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소탈하고 검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남쪽에도 뭐 선전상으로도
경제적으로도 좋고 북한 내부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하는 데도 유리하다.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지는 확실히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의외의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. 저 백두산 천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물을 담고 있는데 두 정상이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. 어제 저 천지에서요. 뭐 제2의 도보다리라는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.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도보다리 때만 해도 북한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저렇게 담소를 나누고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.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? 감동적이기도 하고. 근데 어제 백두산은 뒤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정말 오프닝이었다. 저기는 자연이 너무나 엄청난 배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냥 둬도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인데 거기에를 이제 정상에 산책을 하는 그야말로 백두산 정상의 정상들이 산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2의 도보다리가 재현됐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죠. 그렇군요. 뭐 재벌 회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재벌 회장분들 같은 옷을 입고 저렇게 사진 찍는 거는 또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똑같은 옷 입을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재벌 회장들이 단체복을 입을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그 천지 방문이 갑자기 백두산 방문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하루 전날인가 긴급 우리나라에서 그 아웃도어 업체에서 단체복을 사가지고 비행기를 공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게 한 40% 할인된 가격으로 샀다고 하는데 아울렛에서 샀군요. 우리나라 아웃도어 업체에서 직거래로 사가지고 긴급 비행기로 공수를 해서 현지에서 바로 입었다고. 그래서 결국 이제 처음에 예정이 없었던 단체복 사진이 탄생을 한 것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나중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경우에 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대북 제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불가능하죠. 그래도 이제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뭐 향후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이른바 그 관시 관계, 당국자와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런 식의 어떤 신뢰관계 이런 것을 많이 형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번에 두 정상은 백두산에 오를 때 케이블카를 같이 탔어요. 딱 4명이 탈 수 있는 자리인데 저기에 내외가 2명씩 총 4명이 같이 탔는데요. 두 정상의 선물도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북한이 우리나라의 송이버섯 2톤에 달하는 송이버섯을 고르는데 이게 2,000kg잖아요. 가격이 상당할 것 같아요. 글쎄 우리 가격으로 지금 추석 앞뒀잖아요. 이 한참 1년에 한 번 다는 송이인데 지금 제일 비쌀 때거든요. 굳이 현재 백화점 가격으로 바꿔보면 저게 한 18억 원 정도. 왜냐하면 요즘에 백화점 가격으로 18억 원. 18억 원 정도. 왜냐하면 요즘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 1등급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킬로그램당 9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18억 원까지 계산이 오르는데 저 안에 지금 송이가 담겨 있다고 해요. 그렇게 북한으로 온 걸 운송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. 그거 이제 이산 가족분들, 사천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릴 거라고 고향의 향기를 전해드릴 것이라고 하는데요. 뭐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에 우리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도 저렇게 송이버섯 선물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 이산 가족분들이 이걸 가지고 고향에 정말 못 가신 분들 좀 빨리 서둘러 갈 수 있는 계기도 좀 됐었으면 합니다. 군인 공군 수송기였던 것 같은데 수송기에 송이 싣고 오기는 아마 또 난생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당초 방북 소식이 전해질 때 가장 기대를 모았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문화예술단들의 방북단이었습니다. 그런데 뭐 지코, 에일리, 네로라 하는 가수들이 갔는데 공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좀 의아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. 미스터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가수 지코의 행적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자, 우리 유명한 가수분들도 가고 마술사도 갔는데 왜 비공개로 했을까요? 공개 좀 하고 우리가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. 그걸 지금 모르는 거죠.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비공개로 한 것인지, 그러니까 첫날
만찬장에서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. 예정대로. 그렇군요. 원래 그럴 예정이었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아서 맞습니다. 예정이 그러면은 뭐 취소된 건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지코 씨 같은 경우에 그 후로 뭐 냉면 맛있다 이런 식의 소감들만 계속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. 우리나라 가수들이 네. 북한에 뭐 음식 평론가로 간 거냐 리포터로 간 거냐 여섯 시내 고향 리포터 같다 뭐 이런 내용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정대로 공연을 했다고 하고 근데 그게 뭐 의도적으로 처음에 정보가 비공개가 됐던 건지 아니면 첫날 중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정보에 치이다 보니까 나중에 공개된 것인지 뭐 자세한 내막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밝혀진 것은 첫날 예정대로 공연을 했다. 그리고 이제 지코 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왜 랩 같은 거 할 때 보면 put your hands up 이러면서 소리 손 들라고 하는데 영어로요. 거기서는 이제 우리말로 뭐 손 위로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했다고 하고 일부 북한 분들도 그 자리에서 뭐 따라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에일리시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나라에서 그 에일리시 대표곡 가사가 갈 테면 가라 나는 혼자서 잘 살겠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라서 남과 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과연 그 노래를 부를 것인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노래 부르지 않고 다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렇군요. 자, 만찬장 공연은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요 백두산 천지에서 알리가 즉석 공연을 펼쳤습니다. 자, 천지 앞에서 한 노래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반주로 이 펑 뚫려 있는 곳에서 노래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천지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그런 영광은 아마 평생 간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